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열심히 식단도 하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살이 정말 안 빠져요,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식단 체크를 해보면 그 이상 적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식단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드셔도 안 빠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먹는 양을 조금 늘리시되 운동을 하면서 대사량을 좀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걷기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코어 근육이 부족하면 아무리 걸어도 뱃살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코어 근육 운동 말씀드릴까 합니다. 살을 빨리 빼야겠다라고 할 때 굶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세요. 초반에 며칠 굶으면 정말 2~3kg가 단기간에 가장 빨리 빠질 수 있긴 한데요. 오래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요요가 오기 마련입니다. 에너지를 소비할 때 먹은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영양소를 에너지로 만들게 됩니다.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탄수화물, 지방 들어오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어디서 에너지를 만드느냐? 근육에서 단백질을 빼다가 에너지를 내게 되세요. 즉 근손실이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근손실이 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하는 칼로리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사량이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영양소를 단백질과 식이섬유소 위주로 좀 드시는 음식의 종류를 좀 조절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바람직하시겠습니다. 굶는 다이어트처럼 요요를 부르는 다이어트는 원푸드 다이어트, 회독 주스 다이어트 등이 있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는 한 가지 음식만 드시는 건데, 아무래도 다이어트 하면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는 그 단순성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없고 단백질을 특히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요가 오실 수밖에 없고요. 해독 주스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주스만 마시는 거거든요. 단백질 섭취할 길이 없죠. 요요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영양소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서 이제 탈모라든지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서 이제 전신에 피부염이 생기는 등의 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는 다이어트 하시면 좋겠습니다. 체중 감량기 때는 이제 식단으로 이제 단백질을 챙겨주셨지만, 체중을 유지하는 유지기 때는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는 그 체중 감량기 플랜은 잘 세우시는데 체중을 유지하는 유지기 플랜은 잘 세우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요,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체중,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체중을 감량했더라고 하더라도 내 몸의 세트 포인트가 빠진 몸무게로 내려가는 데까지는 한 6개월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6개월 정도를 감량된 체중으로 잘 유지를 해야 진짜 내 몸무게가 되는 것이죠. 이때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유지기 때는 감량기처럼 계속 적게만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먹는 양을 조금 늘리시되 운동으로 오버된 칼로리를 좀 태우실 수가 있고요. 체중 감량기 때 대사량이 굉장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대사량을 좀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지 말고요. 복합 운동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지방을 많이 끌어다 쓰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탄수화물을 끌어다 쓰면서 근육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체지방도 빼면서 근육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은 유산소, 근력을 좀 복합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굳이 밖에 나가지 않으시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걷기 대신할 수 있는 운동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걷기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어 근육 운동은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코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기둥이 되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의 중심이죠.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근육을 말합니다. 코어 근육이 부족하면 아무리 걸어도 관절에 손상이 잘 올 수가 있고요. 뱃살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코어 근육 운동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복부 단련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이 되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허리에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좀 더 허리가 편안하십니다. 곧게 앉으셔서 허리를 세우시고 양손은 크로스 하셔서 가슴에 모은 다음에 허리를 45도 정도 뒤로 젖혀주신 다음에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반동으로 올라오지 마시고 하복부에 힘을 딱 준 상태에서 복부의 힘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어 운동은 바로 옆구리 코어 운동인데요. 방법은요, 한 손을 머리 뒤로 해주신 다음에 반대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때 옆구리가 쭉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복부에 힘을 딱 주신 상태에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한쪽에 10번씩 양쪽 번갈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쭉 내려가 주시고요. 허리가 당길 만큼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이 옆구리 코어 운동은 복사근이죠. 옆구리 근육이 단련되면서 허리가 잘록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 상복부 코어 운동인데요. 방법은요, 양손을 머리 뒤에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허리 곧게 세워주신 다음에 후 해서 배꼽을 등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힘 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쭉 90도 인사하듯 내려가시면 됩니다. 힘없이 하시면 너무나 쉬운 동작인데요. 배꼽 등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힘 계속 주시면서 내려가시면 상복부가 단련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어서서 하는 운동법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복부 코어 근육과 함께 이 하체 근력까지 단련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무릎 들어 팔꿈치 터치입니다.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주시고요. 한쪽 무릎과 반대쪽 팔꿈치를 터치해 주시는데요. 자, 하나, 반대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워 보이지만 한 발로 쓸 때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복부 코어 근육과 허리와 골반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장요근 그리고 옆구리 복사근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한번 하실 때 10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로테이션 펀치입니다. 이 동작은요, 처음에 다리를 모아주시고 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한쪽 다리 옆으로 뻗으면서 반대쪽 팔 앞으로 펀치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셨다가 옆으로 가면서 펀치. 팔을 좀 쭉 뻗어주시고요. 이렇게 할 때 옆구리 근육이 쓰이시게 되거든요. 옆구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팔을 펀치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니업인데요. 사선으로 쓰신 다음에 팔을 위로 들어주시고 한쪽 발 뒤로 뻗어서 이렇게 무릎을 올리면서 팔이 닿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 10번씩 해주시고 반대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하실 때 이게 한 발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어 근육 단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원장님 뱃살을 빼려면 걷기, 복근 운동 중에서 뭐가 더 도움이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둘 다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효과의 차이가 있는데요.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걷어내야 되겠죠. 복근이 있고 그 위에 체지방이 있는데 체지방이 너무 두꺼우면은 우리 복근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해도 근육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체지방을 걷어낼 때는 복근 운동보다는 걷기라든지 그리고 뛰기 이런 유산소 운동이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는 운동의 강도도 중요해서 너무 산책하듯 걷지 마시고요.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로 중강도 이상으로 걸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식단과 함께 유산소 운동 하셔서 체지방을 좀 걷어내 보시고요. 체지방이 좀 걷어졌다. 그 다음에는 복근 운동을 해서 잡아주시면 허리 라인을 좀 더 잘록하게 잡아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열심히 식단도 하고 운동하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살이 정말 안 빠져요.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가 있으세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평일에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주말에는 치팅데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다이어트 시작하면 평일에는 식단 열심히 하십니다. 몸무게도 많이 빠지세요. 그런데 주말이 되면 약속도 많아지시고 해서 나름의 치팅데이를 가지시면서 일반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살을 빼기는 정말 힘든데요. 외식을 한두 번 하게 되면 찌는 건 너무나 쉬워서 평일에 빠졌던 몸무게가 그대로 주말 사이에 올라가니까 계속 유지밖에 안 되시는 거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평일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만 기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진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체중을 빼는 감량기 때는 치팅데이가 있으면 유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팅데이 없이 식단을 꾸준히 가지고 가시는 게 살을 빨리 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감량기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탄수화물을 줄여서 내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수치를 확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슐린 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에 지방을 계속 쌓이게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평일에 열심히 해서 우리 몸의 인슐린 수치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주말에 치팅을 해서 확 높아지게 만들어 버리면 그 작업을 또다시 해야 합니다. 이 초반에 탄수화물 끊는 작업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량기 보통 한 4주 잡고 하는데요. 그 4주 기간 동안에는 치팅데이 없이 탄수화물 줄이는 식단을 쭉 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기 다이어트를 하실 때입니다. 살을 빼는 초반에 한 2, 3주 정도까지는 굉장히 체중 감량이 잘 되는 반면에 이제 한 달이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정체기가 오면서 살이 안 빠지는 시기를 겪게 되세요. 저희가 식단 체크를 해보면 그 이상 적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식단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점심에는
1300칼로리짜리 다이어트 도시락 드시고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드시고 하루에 1000칼로리도 안 드시는 정말 초저열량 식단을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드셔도 안 빠지는 시기가 옵니다. 초저열량 식단을 한 달 넘게 오래 유지하셨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가 이렇게 장기간 오래 길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음식을 먹는 양이 너무 적으니까 비상사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음식을 대사를 시키지 않고 그냥 다 지방으로 저장을 시키려는 모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음식 먹는 양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 조건은 탄수화물 적게 먹고 단백질 많이 먹는 저탄고단의 원칙은 유지하시되 먹는 양을 늘리게 되면은 체중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의 소화 흡수 에너지가 쓰이게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대사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라면 운동을 좀 해서 대사량을 늘리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을 하시던 분이라면 운동의 종류를 좀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근육을 쓰는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적응을 하면서 근육이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모되는 칼로리가 적습니다. 만약에 스쿼트만 100개를 하셨던 분이라면 버피 테스트와 같은 전신 근육을 쓰는 운동으로 좀 바꿔보셔도 좋고요. 만약에 걷기 30분만 하셨던 분이라면 걷기 30초, 뛰기 30초 이렇게 인터벌로 걷기와 뛰기를 반복해서 운동의 종류와 운동의 강도를 좀 바꿔보시면 또 다시 살이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정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흰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품을 말하죠. 혈당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의 분비도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혈당이 그냥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지면서 공복감을 느끼고 또 먹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잡아야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거든요.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방해하고 지방이 우리 몸에 자꾸 쌓이는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좀 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액상과당인데요. 액상과당은 보통 이제 옥수수에서 추출한 시럽입니다. 단맛이 보통 설탕보다 더 강하고 제조하는 공정이 저렴하기 때문에 설탕 대신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설탕에 대해서는 위해성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무가당이라고 표시된 음료나 이제 과자들 많이 보셨죠. 설탕은 없는데 대신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또 있으세요. 액상과당은 분자 구조가 설탕보다 더 단순해서 흡수 속도가 설탕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설탕보다 더 빠르겠죠. 각종 비만이나 당뇨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포도당과 다르게 혈중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바로 간으로 들어가서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방간뿐 아니라 고지혈증, 당뇨 등의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식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끊기 어려우신 분들께 대체품을 좀 권해드리자면요.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부면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파스타의 밀가루 면이 살을 찌우는 건데 두부면은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칼로리는 그냥 밀가루 면보다 훨씬 낮으시고요. 만약에 크림 파스타라고 한다면 생크림 말고 두유를 또 넣고 조리시면 크림 파스타와 비슷한 맛이 나세요. 국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국수면 대신에 미역국수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해초를 활용한 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초면 들은 칼로리가 거의 없죠. 그리고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또 포만감이 오래가서 미역국수와 같은 해초면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끊기 어려운 게 탄산음료.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단맛이 없는 탄산수를 드시면 좋긴 한데요. 이 단맛이 좀 끊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그 중간 과정으로 제료 음료를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료 음료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 대신에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를 활용해서 단맛을 냈는데요. 혈당을 높이지가 않고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탄산음료를 좀 대체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 먹듯이 많이 드시면은 위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로 음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단맛이 나잖아요.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뇌가 단맛이 들어왔구나, 칼로리가 많이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칼로리가 올라가지 않고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우리 뇌에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식욕을 더 돋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너무 단 것이 땡길 때 대체제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너무 물처럼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식단
식단과 운동을 해서 살을 어느 정도 다 뺀 다음에는 유지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체중을 좀 잘 유지해야 하는데요. 다이어트 도시락, 닭가슴살 샐러드, 뭔가 못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트레스도 받고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활용했던 음식 메뉴로는 저는 한식을 가장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도 한식으로만 드시면 살이 안 찐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굉장히 영양학적으로도 밸런스가 좋고 살이 안 찌는 메뉴입니다. 단 탄수화물의 양만 한 반 공기 정도로 줄이시고 나머지 나물 반찬 다 드시고 멸치 반찬 드시고, 메인 메뉴는 꼭 이제 단백질이 되게 제육볶음, 불고기, 생선 한 마리나 콩비지 잘 챙겨서 드신다면 단백질 있죠, 식이섬유소 풍부하죠, 미네랄,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어서 영양소적으로 훌륭하고 무엇보다 든든히 먹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지기 메뉴로 추천드리는 메뉴입니다. 영양소 중에 영양소라고 불리는 효소의 놀라운 효능을 아시나요? 효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해서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줘서 체내에 축적된 유해물질을 체외로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촉진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체내에서 분비되는 이 효소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다가 70대 이상이 되면 체내 효소량이 20대와 비교했을 때 30분의 1로 급감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위와 장에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가 결핍돼서 각종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화가 안 되는 노년에 한국인의 빵, 떡, 면과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비만과 연계된 다양한 성인병 및 각종 심각한 질병까지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상에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식품이 바로 프리미엄 테프 발효 효소입니다. 기적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영양곡물 테프의 풍부한 영양분을 단 1ml의 도정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온과 동시에 삼립의 노하우를 합쳐 만든 제품입니다. 영양성분의 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분자 발효공법으로 총 폴라보노이드 함량을 기존 테프 원물보다 높였으며 한 포에 702,800유닛의 높은 역가 수치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양성분을 고려한 특별 배합 솔루션 5종의 곡류 혼합 분말, 10종의 비타민, 미네랄과 차전자피, 아카시아검 4종의 야채과일 분말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테프 발효효소는 호불호 없는 고소한 맛으로 맛까지 좋다고 하니까요. 아래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후에 구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